굿모닝. 네. 오늘 아침에 우리 귀염둥이 은후의 장래희망, 세븐일레븐 사장, 그 정답 보고 깜짝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와서 또 놀란 게 은후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은후가 지금부터 7개월 전인가요? 19기니까 8개월 됐나? 네.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처음에 올 때 거의 영어가 완전 바닥이었죠. 예, 19기 중에 제일 바닥. yes, no 외에는 영어가 거의 안 됐던 아이인데 정말 영어가 안 늘었고, 그 다음에 역시 또 이제 은우가 누나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이제 3학년 때 왔잖아요. 그게 그 큰 혜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발음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발음이, 어린아이들의 발음은 확실히 언어에서는 나이가 생명입니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영어도 늘었지만 그 예쁜 발음, 거의 뭐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을 그 짧은 시간 내에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나이가 주는 특별한 혜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은우 참 귀엽죠, 그죠? 발랄하고 딱 자기 나이에 맞는 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나이에 맞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침이라 발음 잘 안 돼. 애가 어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것도 어쩔 수 없죠. 그것도 팔자라면. 좋게 얘기하면 똑똑한 건데, 그게 단점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은우는 딱 자기 나이 또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천진난만한 아이고, 저는 그 은우 부모님한테 정말 존경스럽고 고맙고 한 수 배우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은우에게 어른의 색깔과 어른의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뭔가 자기만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성을 잡아준다는 거, 이게 오늘 이제 제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다 보면은 부모의 손을 유난히 많이 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는 한 걸음 뒤에서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지나치게 아이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조금 관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무관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은우가 그런 케이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아이들이 정말 무한정 그 자기의 색깔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게 어제 그 수학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OSS에서 지금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아이 두 명을 꼽으라면 지금 중학교 1학년 되는 아이죠? 지금이 4월이니까 중학교 1학년이 됐네. 진교가 수학을 OS 역사상 가장 잘하는 아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서 또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바로 은우입니다. 은우가 수학 무지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수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수학을 막 그냥 선행시키고 그런 애들 가운데, 수학 선생님 베테랑이잖아요. 30년 이상 수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수학을 끝까지 잘하는 애를 별로 못 보셨다고 그래요. 오히려 많이 이렇게 상상하게 놔두고 내버려 두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수학을 진짜 잘하더라. 전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 친구의 그 유명한 그 화가 있잖아요, 사석원이라고. 그 친구는 미래의 그 화가가 되려고 하는 애들을 학원, 미술학원에 보내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게 갖고는 절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없다는 게 제 친구 사석원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거 있어요. 이번에 또 와갖고 그 느꼈던 거 가운데, 정말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는 아이, 언어뿐만 아니라 생활이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로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이지원입니다. 지원이가 이지원 맞죠? 지원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원이의 왜 그 영어 캐나다 적응 과정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막 한국 돌아가겠다고 난리 부렸던 우리 19기 지원이. 19기 지원이는요, 지금 선생님들이 다 혀를 내두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영어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능동적이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엄청난 발전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 그 항민이가 그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항민이가 발전한 데는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항준이하고 같이 있다가 항준이가 얼마 전에 갔잖아요. 동생이 없으니까, 동생이 있을 땐 동생이 좀 빠릿빠릿하잖아요. 항준이가 동생이 있을 때는 늘 항민이가 그 동생한테 치였는데, 그리고 그 동생 뒤에 오히려 숨었는데, 그런데 항준이가 가고 나니까 이제 기댈 데가 없잖아요. 이게 저 형인데 기댄다는 게 좀 웃기지만, 야, 근데 그 이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갖고, 야, 지금 아주 모든 선생님들이 경악할 정도로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이들을, 모든 부모가 다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커주길 바라죠.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색깔을 갖기도 전에 너무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거 좋다 그래갖고 막 그 도화지 같은, 그 백지 같은 그 아이에게 색깔을 막 칠해 놓으면, 아이는 태어난 자기 색깔이 있잖아요. 자기 색깔. 근데 자기 색깔을 발휘해 보기도 전에 엄마 색깔, 아빠 색깔 막 이렇게 덧칠을 해서 애가 우왕좌왕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첫째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만큼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공부 잘하나요? 네? 일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던가요? 네? 그건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의 필수 조건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뭐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그려나가고, 그래야 능동성이 있잖아요. 저요,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생활해보면 여러분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 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저 정말 일 많이 합니다. 저는 일월화수 목금토 1년 365일 일하는 사람이고 24시간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남이 시키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물론 행복하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렇게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능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월급쟁이 하는 거 아니야. 나 평생 월급쟁이 해본 적 없거든요. 항상 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결과에 10개 중에 뭐 한 4-5개는 실패하죠.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머지 한두 개라도 성공하면 그게 다 내가 만들고, 내가 그게 대박 나면 다 메꿔 주는 거죠, 뭐.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너 알아서 하게끔,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 2남 4녀의 막내기 때문에 그때는 시대가 그래갖고 뭐 한 사람 한 사람 신경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외동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그 많은 가진 집에 태어나서 또 그 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마저도 못 주고 다 그 관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운명적으로 그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 정말 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 제가 이번에 여기 온 동안 OSS 많이 지켜보셨죠?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웃지 않고 즐겁지 않고는 하루도 못 버티는 사람이다. 그죠? 네, 저 그렇게 삽니다. 네. 누가 살으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고 적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즐겁게 하는 거, 능동적으로 하는 거, 내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네? 인정하시지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토양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가를 한번 반성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부모가 약간 한 발 뒤에서 아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대. 너무 지나치게 부모의 색깔을 이렇게 막 색칠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가 하기는 하는데요, 즐겁게 하지를 못합니다. 예, 즐겁게를 못해요.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하라는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성적이 잘 나오면은 부모가 만세를 부르지 내가 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왜? 엄마가 시키는 거 했으니까 엄마의 작품이지 그게 내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OSS에서는 정말 부모님을 대신해서 아이들 기도 많이 살려주고 자존감 찾게 하고 그죠? 그런 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가끔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이 요구사항이 많아질 때 부모님이 우리 애를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그러면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예. 왜? 부모가 내 자식한테 이렇게 달라는데 그걸 왜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죠. 예. 부모 굳이 설득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예. 내 자식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그거 뭐라 그럽니까? 그죠? 예. 그 부모를 이길 수가 어떤 선생님도 예. 학교 선생님도 학원 선생님도 OSS 선생님도 부모를 이길 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가 참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늘 선생님한테 관심을 보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가 전화보다 발전했네요.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는 발전했네요 라고 감사를 표현한 거는 진짜 꼭 발전해서라기보다 그렇게 발전하게 선생님 관심 가져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게 그런 말입니다. 칭찬이 곧 협박입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정말만 이 부모의 역할 참 중요하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내드리고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아이들 이제 디베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래도 아직 제가 나이가 있기는 해도 이번에 와서 보니까 아직은 쓸만한 것 같았어요. 조금 더 할게요. OSS.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